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문화 첫 번째 제재로 소비자의 지각과 마케팅이라는 제재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중심 내용은요, 자극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주는 이 소비자의 특징과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첫 번째 문장을 지금 다 뽑아봤습니다. 총 8문단인데요. 좀 길죠. 근데 첫 번째 문장만 한번 뽑아서 한번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 소비자들은 뭐 이렇게 광고에 접하고 있다. 또 감각은 뭐 이런 것이다. 해서 지각과 감각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감각과 지각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감각과 지각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라서 여기 하나를 묶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극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나왔죠? 그대로 나온 것이 이제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 문단이고요. 세 번째로 나누는 것은 자극들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열거를 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요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래서 두 개로 나눈 겁니다. 크게 사실은 이 큰 단락 안에 사실 이 두 개가 들어간다고 보는데 편의상 네 단락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일반화하는 경향.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개. 이걸 갖다가 이제 편하게 보면 네 개 이렇게 덩어리를 네 개, 두 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직접 해보겠네요.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일문단에서는 지각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소비자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형태의 광고물을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수많은 광고물, 즉 홍보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반대된 내용이 나옵니다. 동일한 광고물을 접하지만 서로 똑같이 지각하지 않는다. 지각의 의미는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제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지각이라는 주어로 공통적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지각이라는 주어로 그러니까 똑같은 광고물을 경험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똑같은 광고물을 지각한다. 이제 경험하고 마주 대화한다. 또 맞대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르게 인식한다. 즉 뒤에 보면 이제 소비자로 이제 귀결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인간 유형 중에 이제 소비자로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그죠? 소비자들도 이런 똑같이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홍보물 보더라도 그 얘기로 이제 접근하시면 훨씬 더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위의 세계를 보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은 조건이더라도 같은 자극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또 조직하느냐, 또 인식하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필요와 가치, 기대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각을 주어로 놓으면 지각은 각 소비자의 필요와 가치, 기대에 따라 상이하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각은 같은 자극에 대해서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과 지각은 개인이 자극을 의미 있고 그렇죠? 이 개인을 갖다 이제 소비자로 이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선명할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자극을 의미 있고 그렇죠? 일관화된 세계의 상으로 선택, 조직,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의 정의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여기서 정리를 하시면 지각은 소비자가 그죠? 이걸 주어로 계속 지금 일관화 시켜서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자극을 가치 있고 그죠? 이 의미를 가치로 이제 바꾼 겁니다. 뭐 중요하다, 가치 있다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일관, 초지일관, 그렇죠? 초지일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일관된,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이제 일관이거든요. 이런 태도로 선택하고 조직, 해석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도가 바로 상입니다. 상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은 이제 감각이 나옵니다. 감각. 지각과 감각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감각은 결국 상품의 광고, 포장, 상품명. 결국 광고물입니다. 앞에 나온 광고물. 그리고 단순 자극물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단순한 자극이니까. 그죠? 단순한 자극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반응이다 이거죠. 뭐가요? 감각이. 그러니까 되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단순한 자극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감각이고 감각은 오감을 통해서 그렇죠? 외부의 자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수용하는 거죠. 수용하는 반면 그렇죠? 지각은
대조가 나오는 겁니다. 감각과 지각에. 그러한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자극을 중요한 것보다 개인이 의미 있는 것으로 조직하는 과정이 바로 지각이다. 그러니까 지각은 결국 소비자가 자극을 중요하게 만들도록 체계화하고 구조화하는 단계다. 이 조직이란 말을 체계화, 구조화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 단어를 계속 확인시켜 주는 이유는 전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문예술 첫 번째 시간에서도 이 조직 체계화, 언어의 체계화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구조화, 언어의 구조화. 그렇죠? 구조주의 언어학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이 조직 체계와 다 같은 연결되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주 보면 훨씬 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각은 외부의 자극을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감각은 지각을 통해 들어온 자극을 의미 있는 것을 조직하는 과정이다. 이건 틀렸죠. 그렇죠? 반대로 됐죠. 감각은 지각을 통해 들어온 자극을 의미 있는 것을 조직하는 게 아니라 지각인 거죠. 지각.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개념. 지각이라는 주어를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통일시켜라. 그러면 이제 해석하기가 좀 편하다. 주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계속 따라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자극물, 즉 자극물이라는 것은 감각이나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물질이 자극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각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적어도 먼저 그것이 감각기관을 거쳐야죠. 우리 그 어디 오감이 바로 감각기관입니다. 아셨죠?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적 경계 속에 그렇죠?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각은요 어떤 자극물이 소비자가 느끼고 소비자로 바꾼 겁니다. 제가 개인을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이게 뭐 정신적 경계거든요. 우리가 소비자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 안에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겁니다. 이 지각이 아셨죠?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각을 하기 위해서는 감각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과정이다. 그렇죠. 당연히 감각이 먼저 선행돼야 지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페이지 가겠습니다. 지각을 통해 개인에게 편견이 형성될 수도 있다. 편견이라는 것은 이제 한쪽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치우친 그런 생각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각의 심리적 편견은 감각을 지배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지각의 심리적 편견은 소비자에게 색안경을 끼게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지각을 통해서 편견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는 감각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심리적 편견이 있을 경우 어때요? 감각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왜곡이라는 것은 오해나 곡해,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지각은 소비자에게 심리적 편견을 심어주어 가지고 왜곡된 감각이 형성된다. 지각이라는 주어를 통일시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각은 소비자들에게 심리적인 편견을 심어서 왜곡된 감각이 형성되게끔 만든다.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장들은 아니에요. 자극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징. 그렇죠? 중요한 말입니다. 자극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주는 게 있대요. 그 소비자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는 자극들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극들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어떻다? 자극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하나의 자극으로부터 또 다른 자극을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일반화. 그렇죠? 첫 번째는 자극들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자극을 일반화하는 경향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마케팅 자극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마케팅으로 갔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돼? 자극 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대로 받은 거니까 어렵지 않죠. 즉 소비자들의 맛이나 뭐 느낌, 가격, 포장 이런 형태 등을 통해서 상품 간의 어때 차이를 지각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냥 있는 거니까 어렵진 않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풀었으니까. 자, 네 번째 문단부터는 이제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절대 시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의 개념과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을 가하면 인체의 감각기관이 그죠? 오감이라고 했죠. 앞에서 활성화되고 이것이 부호화돼서 부호화라는 건요. 어떤 일정한 의미를 가진 것이 기호나 문자로 변환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경기관에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감각기관이 활성화돼서 자극이 신경기관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극의 수준을 그렇죠? 부호화하니까 수준이 나올 수 있겠죠. 식욕 수준이라고 한다는 거죠. 식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각기관이나 반응
감각이나 반응을 일으키는 경계에 있는 자극의 크기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앞에 나온 요 부호화에서 전달된 이 수준을 이제 시격 수준이라고 하는 건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 개인이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제일 낮은 수준,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소비자가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제일 최저 수준을 절대 시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더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밑에 예까지 나온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어떤 대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렇죠? 유무가 되겠죠. 그 사이의 차이를 느껴서 알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그 지점이, 그렇죠? 유무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점이 그 자극에 대한 사람의 절대 시격이다. 경험할 수 있는 제일 낮은 최저의 수준이 바로 절대 시격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려면 요 예를 보시면 훨씬 더 구체화되죠.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이제 특정 야립 간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쵸? 차 타고 달리다 보면 광고판이 대형 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볼 수 있는 거리는 개인의 절대 시격이라는 겁니다. 그쵸? 제일 낮은 수준의 경험인 거죠. 그래서 근데 운전자가 여러 개의 야립 간판을 지날 때, 그쵸? 일정한 자극이 반복되는 조건 하에서, 그쵸? 계속 반복되는 조건 하에서는 절대 시격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제일 낮은 수준의 영역이 이제 절대 시격이에요. 즉 운전자의 감각은 훨씬 더 느려지고 무뎌진다, 둔화된다는 거죠. 둔화된다, 그렇죠? 예민한 게 아니라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확실히 이해되겠죠. 절대 시격이 높아지면 굉장히 둔화되는 거다, 감각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된 야립 간판을 계속 보면서, 그렇죠? 1시간 이상 운전하게 되면 눈에 띄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 간판이 오히려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이게 뭡니까? 둔화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러한 감각의 적응 문제, 어떤 거 느리고 무뎌지는 이런 감각의 적응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주들은 어때요? 광고 캠페인을 어떻게 되겠어? 규칙적으로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렇죠? 변화를 꾸준히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변화 줘야 됩니다. 그래야 광고 효과를 누릴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마케팅에서는 소비자가, 그쵸? 마케팅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소비자가 절대 시격이 높아지면 감각이 둔화되죠. 감각에 정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식상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식상하니까 실증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상품의 홍보 효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광고 캠페인에 규칙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이제 변별 시격이란 말이 나와요. 이제 절대 시격에 이어서 변별 시격이 나오는데 이 개념과 베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버의 법칙. 자, 다음으로 개인이 두 가지 자극을 분간할 수 있는,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를 뭐다? 변별 시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데 그 자극을 변별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시격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베버는 이제 그 변별 시격은 절대적 양이 아니라 최초 자극, 처음에 최초의 자극의 세기에 대한 나중 자극의 상대적인 양이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한 겁니다. 아셨죠? 공식이 뒤에 나오는데, 자, 이를 베버의 법칙으로까지 발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최초의 자극이 강할수록, 그렇죠? 나중 자극이 차이 있게 지각되기 위해서는 최초 자극보다 더 큰 추가적인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베버의 법칙은 최초 자극이 강할수록 나중 자극이 차이 있게 지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최초 자극보다 더 큰 추가적인 자극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다음 등식으로 이제 표현된대요. 베버의 법칙이니까 등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변별 시격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의 실제 양은 결국 뭐다? 최초의 자극의 세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변화의 실제 양은 최초 자극의 세기에 달려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의 자극 세기가 정말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베버의 법칙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K는 I분의 델타 I가 되겠는데, K는 자극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수준의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I는 나중 자극의 세기와 최초 자극의 세기, 그 자극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델타 I, 델타 I인데 기호가 이렇게 되겠네요. 밑에 I는 분모는 최초 자극의 세기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비례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6문단으로 가겠습니다. 6문단에 가시면은 이제 자극의 일반화의 개념과 이를 마케팅에 활용한 예를 보겠습니다. 자, 한편 소비자는 자극들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자극을 통해서 다른 유사한 자극을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 일반화는 그죠? 소비자에 의한 성향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극의 일반화 과정은 두 개의 자극을 유사하게 여길 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자극의 효과는 다른 자극의 효과로 대체돼야 된다. 유사해야 되지만 또 대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극 일반화는 두 개의 자극을 비슷하게 느낄 때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걸 주어로 한 겁니다. 교체가 가능해야 된다. 대체라는 건 교체라는 단어와 바꿀 수가 있으니까 교체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극 일반을 통해서 소비자는 각각의 자극에 대해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어져 자극에 대한 평가 과정을 간소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극 일반화라는 것은 평가 과정을 간편화한다 또는 간략화할 수 있다. 이런 말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마케팅에서는 자, 브랜드 충성도와 브랜드 수단화 개념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자극 일반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자극 일반화를 이제 주어로 삼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자극의 일반화는 마케팅에서 써먹을 수 있다.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 전략적을 정책적으로 바꿀 수가 있죠. 활용한다, 활용도, 이용한다, 동원한다, 사용한다 이런 단어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동원한다. 동원이란 말이 더 상당히 여기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그렇죠? 쉬운 말로는 이용한다, 사용한다, 활용한다 이렇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요약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7번째 문단 가시면요. 자극 일반화를 마케팅에 활용한 예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브랜드 충성도가 나오겠죠. 그럼 두 번째 뭐가 나오겠어요? 브랜드 수단화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셨죠? 자, 브랜드 충성도는 자극 일반화의 한 형태다. 그렇죠. 자극 일반화의 한 형태로 두 개가 나온 거니까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브랜드를 반복 구매하겠죠. 그 정도가 바로 브랜드 충성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극 일반화라는 것은 브랜드 충성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즉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선호, 만족, 반복적 이용으로 이제 정의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는 선호하는 브랜드를 주변에 홍보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신제품이 나오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충성도는 크게 행동적인 측면의 충성도와 태도적 충성도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행동적 충성도는 뭐야? 말 그대로 행동이잖아, 행동.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행동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야 돼요. 일정 시간에 걸쳐서 여러 대안 중 한 가지 브랜드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행동으로 기업의 직접적인 성과와 어때요? 연결이 되겠죠. 바로 연결이 되죠. 직접적이죠. 그 다음에 반면에 대조. 태도적 충성도는 특정 브랜드에 대해 애착과 호감을 가져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겁니다만 이건 마음속으로 그렇죠? 내면화 시킨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미래 현재가 아닌 겁니다. 미래에 해당 브랜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잠재적인 거죠. 이건 현재적이고 여기는 잠재적이다. 우리 인문예술 첫 번째 시간에도 이런 단어 똑같이 배웠잖아요. 이렇게 단어가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과와 연결될 개념으로 현재 시점에서 미래 동향에 대한 의향을 의미한다. 그렇죠? 미래 행동인 거죠. 자, 7번째 문장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태도적 충성도를 지닌 고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행동적 충성도를 지닌 고객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잠재적인 고객이니까. 자, 8번째.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게 되면 브랜드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8번째 문단입니다. 자극 일반화를 통해서 마케팅에 활용한 예 두 번째 브랜드 수단화입니다. 자, 상표를 수단화한다는 거죠. 기업이 신제품을 만약에 도입한다. 도입이라는 것은 이제 채택하고 적용한다. 이런 겁니다. 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비용 절감. 그죠? 이걸 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브랜드명을 다른 제품에 확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존의 브랜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 신제품 도입 비용이 어때요? 40에서 뭐 80% 정도 어때요?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기와 켈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브랜드 수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적용이란 단어 나왔죠. 여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입이나 적용은 같은
대응되는 짝이라는 거죠. 똑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단 안에 이렇게 다양하게 같은 단어가 변신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연결해서 단어를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지각적 조건이 있음을 밝혔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고품질과 연관시켜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두 개의 제품들 간의 연결의 적절함이 지각돼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즉 기존 제품에서 신제품으로의 어때요? 논리적 이전이 지각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극 일반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본 거고요. 정리를 하면 결국 이 글은 지각과 감각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자극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은 뭐다? 소비자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자극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징으로 먼저 자극들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의 자극으로부터 다른 자극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마케팅에 활용한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가 있었죠.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수단화.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설상 특징은 이제 우리 문제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요것 때문에 이제 한번 정리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지각과 감각에 대해 설명하고 자극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징을 얘기했고요. 이와 관련된 마케팅 전략을 서술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 1, 2문단에서 주로 지각과 감각에 설명했고 3, 4, 5문단에서는 어때요? 자극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징 중 자극들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에 대해 서술했고 자극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또 다른 특징인 자극 일반화의 개념을 설명했죠. 그리고 마지막 6에서 8문단에서는 마케팅 전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OX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다소 어렵지 않았던 지문입니다. 소비자의 지각과 마케팅 사회문화 첫 번째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떻게 이제 공부가 되셨는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꾸준히 구독 그다음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구독 혹시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